참으로 고리타분한 질문이지만 아까 이동기 작가도 말 중에 예. 고급이라는 말을 썼어요. 물론 뭐 다른 설명을 위해서 쓴 말이지만 미술에서 고급 미술과 저급 미술이 존재할까요? 구분이 될까요? 미술에서 고급 미술 또 어려운 질문. 그것도 역시 이제 하이 아트와 로우 아트라고 이제 이런 서양에서는 항상 구분하는 거죠. 하이 아트는 파인 아트 계열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미술 이런 게 하이 아트고 그 하위 개념에 이제 로우 아트들이 있는 건데 일종의 이제 위계가 있는 건데 그걸 깨려는 시도가 계속 있지만 그 경계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고 계속 그게 모호해지기도 하고 그 경계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.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굳어진 어떤 제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그 제도와 그 바깥 영역 사이에 긴장감이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어떤 제도화된 영역과 그 바깥에 아직 제도화되지 않거나 뭐 제도로부터 소외됐거나 그 경계, 둘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네요. 예. 그 경계의 긴장이 예. 중요하다는 예. 말, 또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예. 현대 미술에서 예. 중요하다는 말이 굉장히 흥미있게 들리는데 예. 그 말은 고급 미술과 저급 미술은 계속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네요. 그걸 잘 모르겠어요. 그 경계가 근데, 있으려면 두 개가 존재해야 되죠. 그게 하이 아트와 로우 아트가 될지 뭐 다른 개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제도화된 영역과 이 제도가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은 항상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라는 게 항상 뭐 어떤 면에서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보편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제도권과 비제도권 뭐 예.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서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. 예. 그게 뭐 그 용어는 어떤 식으로 구분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조는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 바깥의 어떤 요소들 이런 게 사실은 항상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동기 작가 말대로 제도권 안에 미술을 고급 미술이라는 등식을 놓고 뭐 소위 그 제도권 밖의 미술을 저급 미술이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는 맞겠네요. 그러면 용어적으로도.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냥 하이 아트, 로우 아트인데 번역을 할 때 고급, 급을 넣는 바람에 더 이게 위계적으로 느껴지거든요. 근데 하이가 급 아니에요? 결국은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이제 그런 위계가 강조되는 것 같아요.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. 차라리 그보다 제도권, 비제도권이 좀 덜 그렇게 느껴지죠. 그러니까 결국은 고급화됐다는 얘기는 가장 제도화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. 제도 안에 가장 안착한
방식, 형식이나 뭐 태도나 그런 걸 우리가 고급화됐다고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네. 그 등식이 대충 성립이 그 되는 거죠. 예, 그죠? 그런 건 그냥 어떤 면에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. 항상 그런 구도는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예. 좀 공격적인 질문 같기도 하지만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건데 이동기 작가의 작품은 그러면 고급 미술에 속하나요? 제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꼭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 규정을 명확하게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 선택을 해서 대답을 해도 돼요. 예를 들어 첫 번째 이동기 작가 본인의 생각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보는 이동기 작가 작품에 대한 생각 뭐가 돼도 좋은데 예, 그 중에 한 가지만 대답을 해줘도 좋아요. 나눠서 질문을 해볼까요? 아니, 예를 들어 더좀 예를 들어 하나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대답을 대신한다면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. 미술계라고 할까요? 우리 사회에서 이동기 작가의 작품은 고급 미술에 속하지 않나요? 나는 그렇게 봐지는데. 어느 정도는 제 작품도 제도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지금 이거는 이동기 작가 본인의 생각인 거죠. 네. 나는 이제 사회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건데. 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마다 그게 다를 것 같아요.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제 작품이 완전히 제도권에 안착한 작품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제 작품 처음 나왔을 때도 좀 그런 찬반이 있었거든요. 관객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편이었어요. 제 작품을 좀 의미 있게 보는 사람과 부정하는 관객과 뭐 쉽게 얘기하면 찬성과 반대가 명확한 편이었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. 뭐 바나나 그리냐? 뭐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의 반면에 뭐 꼭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이제 그 미술 보는 관점이나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자기 관점에서는 이건 미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, 흔히 하는 말로 호불호가 예, 갈렸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초기에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초기에 비해서는 제도권으로 많이 진입을 한 거죠.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뭐 제도권에 저항해야 된다 이런 작가는 아니에요. 제도권에 저항해서 제도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운동하듯이 작업해야 된다. 이런 것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우리는 보통 제도권에 진입했다는 말은 다소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이동기 작가는 그렇지 않아요. 그런 의미로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저는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제도에 또 순응하는 작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 약간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언젠가 중간에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하고도 아주 무관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면 미술에서 교육은 필요할까요? 그것도 예전에 했던 질문이죠. 사실 이거는 주 질문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부수적으로 질문을 저는 약간 예전부터 미술은 다른 분야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. 그래서 미술은 무슨 의학이나 뭐 첨단 기술처럼 어디 가서 배워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미술은 교육으로 어떤 작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
교육에 대한 부분도 작가들이 참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은 아주 막 극단적으로 부정을 하고 반면에 미술이 갖는 어떤 그 기술적 교육은 중요하다,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고. 그게 미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, 그 사람이 미술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. 일단 이동기 작가는 미술이 갖는 그 기술적 측면은 그다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런 거는 오래전에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. 그래.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그게 또 기술적인 측면이 뭔가라는 걸 얘기하자면 또 복잡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카데믹한 교육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현대미술에서는 거의 뭐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막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전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좀 달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술대학은 실기를 보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미술대학이라는 거는 제도잖아요. 하여튼 굳어져 있는 제도죠. 미대를 나와야지 작가가 되고 19세기쯤에 만들어진 어떤 그 제도권에 굳어진 교육을 지금까지 그냥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미 현장은 다 변했는데 그리고 더 이상 현대미술에서 석고대생하는 능력은 뭐 쓸모없는 기술 같은 거죠. 쓸모없는 기술.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코미디 같아요.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그런 기술 우리가 뭐 흔히 석고대생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그 묘사의 기술력, 재현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술을 하고 있잖아요. 심지어는 지금 이동기 작가의 작품을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들도 그런 기술력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. 제 작품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래도 이거 미대 안 나온 사람들 와서 그리라면 예전에 미대 안 나온 친구들이 일한 적도 있었어요. 성공적이었어요.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해외 작가들 경우에 보면은 그냥 미대 출신과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어시스턴트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건 작업 스타일이 가능한 분야 아니었을까요? 내 추측에. 사실 제 작업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전통적인 아카데믹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어떤 꼼꼼함 같은 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니 작업. 이동기 작가의 작업은 그렇다 쳐요. 그럴 수 있는데 대다수의 작가들은 어시스턴트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상당히 그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. 현재도. 그러니까 작가가 기술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 기술자를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제프 쿤스가 굉장히 하이퍼리얼한 페인팅 작품들을 여러 개 했는데 그거는 다 어시스턴트들이 100% 자신들의 기술로 그린 거거든요. 근데 그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프 쿤스가 그 작품을 기획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. 제프 쿤스가 그 아카데믹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건 기획한 사람의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연출하는 어떤 말하자면 개념이죠. 개념과 아이디어와 내용 이런 게 중요한 거지. 제프 쿤스 자신이
학교 교육에서 미술 교육을 얼마나 충실히 받았느냐,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기술을 빌려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, 현대 미술에서.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격하게 물어보자면 이런 작가도 사실 있어요. 작품을 그림을 자기가 그려야지 맞아요. 다른 사람이 그리는 건 말도 안 된다. 그거는 잘못됐다. 또는 그 사람 작품이라 할 수 없다. 라는 견해도 있어요. 네, 많이 봤어요. 이동기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걸 묻자는 건 아닌데 뭐 익히 이동기 작가도 느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런 작가들도 있단 말이죠. 견해도. 그거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미 지나간 세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작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이미 그 작품에 대한 개념이 다 바뀐 거예요. 미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작가가 직접 그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는 직접 그릴 수 있는 거고,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다양성 같은 게 훨씬 열려있는 세계인 거죠. 지금의 미술계라는 거는 과거보다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. 미술의 개념이. 예전에는 작가가 꼭 그려야 되는 거였고 더 협소한 어떤 개념이었다면 지금의 미술이라는 건 그거보다 훨씬 확장되어 있는 거죠. 사실 그 작가가 직접 그렸다라는 개념도 매우 최근의 개념입니다. 그리고 작가가 직접 그린다는 것도 최근에 거의 뭐 19세기 이후에 생겨난 개념일 수 있어요. 뭐 최근 뭐 길게 잡아봤자 뭐 200년, 뭐 200~300년이나 될까. 아까 얘기한 그 루벤스 같은 사람도 다 자기 제자들하고 공동 작업을 했고 다빈치나 아마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. 그대로 가면 저도 작가라는 개념도. 그러니까 이 작가가 혼자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는 이 개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그런 생각도 생겨난 거예요. 중세가 지나고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이런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작가들이 개인이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자리를 잡은 거지. 그 이전까지는 작가가 혼자 그리느냐, 누구랑 같이 그리느냐,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. 그런데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.